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구역에는 주택, 토지 외에도 무허가 건축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건축물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개발이 진행되었을 때 분양 자격이 주어질까요?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무허가 건축물의 분양 자격,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례, 세 번째로 무허가 건축물 매입한 경우 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대지 지분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을 현장에서는 흔히 뚜껑이라고 부릅니다. 뚜껑인 무허가 건축물은 재개발 현장에서 당연히 철거되어야 할 건축물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재개발이라는 의미가 낙후된 도시의 정비와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통상 재개발 사업에서 말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대지 지분 없이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대지는 국공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어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건축물도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 등과 같은 공부서류가 없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분양 자격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 부산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무허가 건축물 증명원, 재산세 완납 증명서, 항공사진을 발급받아서 증명해야 하죠. 이러한 것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인후보증서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인후보증은 어렵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후보증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한 양식은 없고 무허가 건축물이 시도별 인정 기준일 이전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확인자의 인간증명서를 첨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후보증인은 물건 소유자의 직계 가족은 안되고 물건 소지지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여 물건 관계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후보증서 외에도 공과금 납부 영수증, 전기요금 납부 내역, 유선전화 가입자 명의, 건물 매매 계약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인후보증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분양 자격이 되는 조건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조례를 보면 재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일이 2010년 7월 15일 이전인 사업장이 적용받는 조례를 구조례,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장이 적용받는 조례를 신조례라고 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명칭도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특정 무허가 건축물로 달라지지만 모두 분양 자격이 됩니다. 부산시 조례에서는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을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고 그 이후 지어진 건축물을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로 부릅니다. 이 중 분양 자격이 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1989년 3월 29일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 되어서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양 자격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경우가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 부산시에 살면서 분양 자격이 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 정관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분양 자격을 준다는 처분 내용이 없어 현금 청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양 자격이 되는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재개발 구역의 조합 정관에 이에 대한 처분 내역이 없으면 분양 자격을 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무허가 건축물의 형태가 바뀐 경우입니다. 항공사진 판독 결과 증축을 했다든지 멸실 후 신축, 지붕 형태가 바뀐 경우에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분양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합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양 자격을 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 분양 자격에는 문제가 없을까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이 누수, 기둥이 기울어지고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는 등의 이유로 철거가 진행되기 전에 무허가 건축물을 임의로 멸실해버린다면 분양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조합의 철거 의사를 통지하고 철거 시 분양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구청에 신고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철거해야 분양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구청 재산과와 세무과를 방문하여 과세 대상상 명의 변경과 취득세 4.6%를 납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대부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체크할 사항은 바로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합니다. 재개발에서의 변상금의 의미는 국경의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 자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에서 20% 할증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 사용 수익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대부 사용 계약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납분이 있으면 잔금 전에 매도인에게 반드시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합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명의 이전 절차를 마치면 매매에 따른 후속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변상금 미납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변상금을 1년에 1회 납부하는데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라 한 번도 내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변상금 납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며 미납 내역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 처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